이래 뭐 생일해가지고 안돼 우리 수정자 안 누를 거야. 자, 숙제 검사를 왜 하는 단어 테스트를 통과를 시키려고 그래. 단어 아니고 셀프도 100개 뽑아왔다 그랬잖아. 세 6강 중에서. 응? 3. 그 다음 몇이야? 6, 7, 21, 22, 23. 단어 외우려면 이거 숙제 해야 돼. 알겠어? 했어 안 했어? 빨리 얘기해. 안 했어? 밀리지 마. 밀리면 이번엔 시간이 없다니까 진짜.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와 이것들 봐.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지. 내가 밀리면 골치 아파. 이거는 이제 야 이번에는 중간고사 시험에 약간 느낌이 좀 달라서 그래. 알겠어? 왜냐면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어. 감이 좀 안 잡히더라고. 물론 순서는 다 있는데 너무 조금이야 지금. 했어 안 했어? 안 했네. 이것만 들고 온 거 보니까 안 했겠지. 오늘 했어 안 했어? 예원이 봐봐. 안 했지. 내가 이럴 줄. 이거 밀리기 시작하면 장난 아니야. 오늘 엄청 두꺼워. 오늘은. 자, 애들 좀 늦게 온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먼저 시작을 할 거야. 왜냐면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지? 자, 프린트 켜봐 한번. 자, 우리 이제 오늘 조금 뭘 설명을 할 거냐면, 자, 앞에 잠깐 보자.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건 뭐냐면, 자, 4강을 배울 거고, 그렇지? 그다음 프린트는 5강이 아마 자 분석지가 들어가 있을 거야. 5강은 시험 범위가 아니야. 시험 범위지. 시험 범위인데 수업을 안 하는 강이야. 그래서 오늘 또 뭐 할 거냐면 11강을 할 거야. 11강 어법 추론이고 12강 어휘 추론이야. 자 오늘 선생님이랑 해야 될 건 4, 11, 12를 할 거야. 그다음 뒤쪽은 몇 번을 할 거냐면 24강, 25강, 26강을 이렇게 진행할 거야. 이거 해봤자 몇 문제냐면 4문제, 5문제야. 이렇게 3개가 하는 게. 여기가 좀 많지. 되니? 근데 너네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자 이번에 자 수업을 들어가려고 하는 번호가 다 나왔지. 다 나왔지. 특이한 게 뭐냐면 이쪽에 게이트웨이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게이트웨이가 하나가 있지. 이유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 게이트웨이는 어디 거냐면 작년 수능 게이트웨이야. 작년 수능의 1등급 비율이 3.1%였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어려운 자리야. 그러니까 작년 수능의 게이트웨이는 어려운 자리라고 보면 돼. 근데 여기 게이트웨이 있지? 이거 소재평 게이트웨이는 언제냐면 작년에 6월 모의고사, 작년에 9월 모의고사에서 뽑아내는 게이트웨이라고. 작년 6월은 몇이냐면 19.1%가 19.1%였으니까 내가 기억하기론 이게 1등급 비율이었어. 그러니까 작년 6월짜리의 게이트웨이는 거의 쓸모가 없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다음에 9월은 몇 번이냐면 4.몇%였던 이랬을 거야. 그러면 이 9월에 있는 게이트웨이 써먹을 만 하겠지. 그러니 내가 뭘 얘기해 줄 거냐면 지금 이번 수능 특강을 분석을 해보면 게이트웨이가 더 어려워. 일반 뒤에 있는 내용보다 게이트웨이가 어렵거든? 그럼 결국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요 게이트웨이는 자 소재편의 내용보다 쉬우니까 X라고 보고 하나 있는 건데 해야지. 그렇지? 하나 잡아준 거. 근데 여기 게이트웨이 있잖아. 앞부분 유형편 게이트웨이는 조심해야 돼. 유형편 게이트웨이에서 아마 선생님 볼 때는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저기 집중하냐면 게이트웨이에서 나왔던 문제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얘기해 준 자리도 게이트웨이를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거야. 작년 수능 문제니까. 선생님한테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자, 앞으로 잘 들어. 자, 우리가 또 언제까지냐면 자, 다음 주에 뭐 할 거냐면 다음 주부터 자, 일단 이렇게 우리 이번 주 진행하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뭐를 할 거냐면 제일 처음에 영수가 다음 주에 들어갈 거야. 다음 주에 영원 영수 이게 프린트가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영재 영탁이 들어갈 거야. 영재 영탁이 그 다음 주에 프린트가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럼 몇 월이 끝나냐면 5월이 끝나.
5월 달까지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줄 거라고. 됐니? 이게 스케줄이야. 기억해야 돼. 자, 얘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좀 자료를 아주 세심하게 만드니까 얘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때는 빠지지 마 제발. 이때. 됐어? 이때는 빠지지 마 제발. 영재 영탁이랑 영원 연수할 때는 웬만하면 빠지지 말라고. 내가 중간고사 때 선생님이 질문을 받았던 자리가 이게 제일 많아. 왜냐 빠지니까 애들이 모르는 거야. 헷갈리니까. 그지? 요거 수업할 때는 웬만하면 빠지지 마.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뭐라고? 영원 영수가 5월 세 번째 주. 그 다음에 영재 영탁이 5월 네 번째 주. 그 다음에 6월 달은 이제 이 뒤에 거 나머지 거 미니 테스트 아니 테스트 1, 2, 3와 뒷부분 나온 거 있지? 그거 정리해 줄 거야. 뭐만 이해됐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숙제 검사 오늘부터 들어가니까 숙제 해와. 좋은 말 할 때. 알았어? 좋은 말 할 때. 그리고 오늘 숙제 안 한 사람은 나한테 뭘 보내냐면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 이거 밀리기 시작하면 장난 아니야. 왜냐면 선생님이 문제를 다 집어넣잖아. 뭐냐면 빠진 문제까지 다 집어넣잖아. 이거 다 풀면 어떡할래 이거 나중에. 몇천 문제 될 텐데. 엄마 이해됐지? 오늘 숙제 못한 사람은 좀 이따 체크하고 나한테 체크받고 오늘 밤은 좀 오버하면 내일 밤 12시까지 보내. 알았어? 자, 그럼 시작하면 해보자.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문제를 갈 건데, 자, 앞에 있지, 뒤에 소재편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 앞에 유형편은 조금 집중할 자리가 좀 많아. 그리고 중간고사에서 애들 보니까 문법도 많이 틀렸더라. 되니? 문법 많이 틀렸어. 자, 문법 같은 거 좀 잡아줄 거니까 표시 다 하고 들어갈 거야. 알겠어요? 되니? 자, 시작하면 해봅시다. 자, 먼저 자, 우리 4강의 게이트웨이를 진행할게. 4강의 게이트웨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빨간색 위에 번호에 체크돼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4컷짜리 그림이 들어갔지? 그럼 그거는 뭐다? 학교 시험 수업이라. 수업 번호야. 이해되니까 나머지 거 그렇게 안 생겼으면 수업에 안 들어간 번호고. 이해되니까지? 그러니까 그림 그리고 그다음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건 무조건 수업 번호 자료라고 생각하면 돼. 가봅시다. 자, 1번 문장을 진행하는 걸 해봅시다. 자, 얘는 스포츠 산업에 뭐가 필요하냐면 스포츠 산업은 경쟁과 협력이 둘 다 필요한 자리야. 경쟁과 협력이 둘 다 필요해. 됐어 여기까지? 두 개가 충돌도 하면서 두 개가 연합도 하면서 되니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된다. 자, 1번부터 살펴보자. 스포츠 에코시스템은 생태계는 존재한데 뭐의 기초에 존재하냐면 유형과 유리래. 자, 코페티션이란 신조어가 생겼네. 코페티션은 뭔 뜻이냐면 협력과 경쟁을 둘 다 합친 언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바로 뭐냐면 협조적 경쟁의 비율로 기초한다야. 됐지? 이게 그 신조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기존에 존재하는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1번 문장은 주제문이야. 별 문제 없죠 여기까지? 스포츠 에코시스템은 협력과 경쟁이 둘 다 존재하는 데다. 된 얘기까지? 좀 밑으로 가보자. 필요한 게 competition은 정의된다. is defined as the simultaneous야. simultaneous는 동시에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추구하는 거야. 뭐를 추구하냐면 cooperation과 competition을 같이 추구하는 거야. 그러면 2번 문장은 1번 문장에 대한 추가 설명 필요 없죠 여기까지? 그대로 쭉 내려가면 돼. 문제는 여기서는 요 단어 좋아. leverage 밑줄을 치고 leverage는 활용하다. utilize라는 단어로 바꿔줄 수 있겠지. 활용하다. make use of라는 표현도 바꿔줄 수 있겠지. 여기가 됐지? 넘어갑시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을 뭐를 위하여? 좀 더 나은 가치의 창조 목적을 위하여. 됐어 여기까지? 그럼 내가 볼 때는 1번과 2번 문장에서는 1번이 일단 주제문 문장이고 2번은 주제문을 설명하는 문장이니까 2번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장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문장은 없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야. 단어를 바꾸든지 아니면 뭐를 바꿔? 문법을 바꾸든지 그런 문장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하지만 2번 문장을 보니까 요 단어 빼놓고는 별 의미가 없다는 문장이야.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할 때 니네는 뭘 해야 되냐면 1번 체크하고 2번은 빼주는 게 좋다라고. 알겠어? 여기까지? 2번은 넘어가도 되겠구나. 여기까지 대신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자, it is a useful way to understand the dynamic nature of sports business which need to collaborate for resource efficiency 잘 purpose야. or potentially compete with each other야. 그럼 이제 3번 문장을 정리해보자. 그것은 유용한 방법이래. 이해하기에 뭐를 역동적인 본질이래. 스포츠 산업들의 자 그리고 요걸 조금 체크 한번 해줘야지. 위치가 들어갔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자 선행사는 여기서 뭐로 잡혔냐면 비즈니스로 잡혔으니까 동사는 뭐로 표시해야 돼? need라는 복수동사 표시한 거야. 별 문제 없죠 여기까지? 자 문법은 별 문제 없어. 협력하는 게 필요하대. 자원의 효율성 목적으로 그러나 잠재적으로 경쟁한데 이치하들 서로를. 된 얘기까지? 얘들아 근데 3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지. 똑같은 내용이지. 왜 문장과 1번 문장과 똑같은 내용이야. 스포츠 산업은 뭐가 한다? 협력과 경쟁이 같이 이루어진다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4번 문장을 조금 살펴보자. 4번에 좋은 자리가 하나가 보이더라고. 만약에 자 내용 문제가 아니라 뭐 세부사항 문제, 어법, 어휘 표현 문제가 들어간다라면 하나 나올 자리가 하나 보이는 게 하나 보이더라고. 4번 보자. 이러한 특별한 관계는 자 뭐냐면 should be managed 관리돼야 되는데 적절하게. 요거 잘 봐봐. 자 이게 듀트야. 자 듀트는 전치사 표현이야. 전치사야. 전치사 뒤에는 일단 동명사가 와야 되잖아. 그치?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가 와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동명사가 이렇게 온 거야. 이게 동명사가 이렇게 온 건데 자 이 동명사 앞에는 뭐가 있냐면 trust and confidence issue란 말이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전치사 하면 의미상의 주어고 동명사가 나오는데 이게 여기다가 뭐로 바꿔버리냐면 to be로 바꾸면 조금 헷갈리는 자리가 돼. 이거 꼭 표시해놔.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는 저기는 being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저기는 being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야. being, paramount라는 표현이 나왔지? 이것도 마찬가지 정리 한번 해보자. paramount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고 최고의란 뜻이야. 여기가 됐지? 넘어갑시다. 5번 문장 가봅시다. 자, it can be challenging to be collaborative and competitive. 그럼 뭐냐? 어렵대. 뭐가 어렵냐면 협력적이고 경쟁적으로 스포츠에서 되게 어렵대. 왜냐면 다른 형태의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래.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쭉 넘어가 볼게. 6번. 이것은 의미한데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어디냐면 자, 6번 문장을 하고 싶은 얘기야. 자, 스포츠 산업은 경쟁과 협력이 둘 다 필요한데 6번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균형 잡힌 게 필요하다라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렇다면 요거 있어. 이것은 의미한데 careful balancing act를 의미한데 주의 깊은 균형적인 행동을 의미한데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렇다면 생각해봐. 이 문제가 바뀔 수 있는 자리는 1번 주제문으로 5번까지 끌고 내려왔다가 6번에서 뭐 하냐면 이거는 꼭 필요한 거야. 그럼 이 자리네. 어디에? careful balancing act 자리 있지? 요게 만약에 빈칸처럼 패러프레이징 되면 이거의 의미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요거 네모 하나 쳐놓고 만약에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요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까지 됐지? 마무리 조금만 더 할게. 자, 6번까지 진행하고 7번에 Open Sports Manager will try to be more competitive due to performance reason and less collaborative야. 스포츠 관리자는 원래 협력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협력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균형을 잡힌 형태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들은 뭐 하냐면 정보를 공유한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신중한 방식으로 그렇게 한대.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이 문제는 자 단순히 주제문으로 따지면 스포츠 산업에서 뭐가 필요하다라고 협력과 경쟁이 필요한데 스포츠 산업의 형태상 무조건적인 협력은 일어날 수 없다. 이제 마무리할게. 5번 문장 마지막으로 별표 하나 치고 제일 중요한 자리 이제 이것은 의미한데 it might be better to have a plan. 자 in place of how to pursue both simultaneously. 요거야. 그 보스라는 말은 협력과 경쟁 둘 다를 동시에 잘 추구할 방법이 필요하다야. 그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야. 마무리할게. 이것은 보장할 거래. One is not neglected at the expense of the other.
하나가 다른 하나에 자 다른 하나를 희생하도록 소홀히 다루어지면 안 된대. 그럼 결국엔 뭐야? 균형 잡으란 얘기지. 여기까지 했지? 그럼 정리하자. 이 지문 있잖아. 자 선생님 볼 때는 게이트웨이 2, 3, 4, 4강의 게이트웨이를 별표 하나 치는 게 좋아. 나쁘지 않아. 문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그치? 그럼 선생님 이제 거기다 정리 한번 해볼게. 먼저 빈칸 추론 한번 만들어보자. 빈칸 추론은 몇 번 문장이냐면 1번 문장은 안 돼. 몇 번 문장? 6번 문장 좋고요. 그 다음 몇 번 문장이냐? 9번 문장 안에서 빈칸 추론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되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는 뭐냐면 얘는 자 뭐라고 정리하면 어법 추론 문제도 가능하겠다. 어법 만들어내는 자리도 가능하겠다라고 표시 한번 하자. 여기까지 됐지? 따라오지? 넘어갑시다. 자 뒤로 갑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자 그 다음에 보면 2번 문제를 살펴봅시다. 2번 문제 2번 문제 자 봅시다. 2번은 내용은 일단 기억해야 될 게 내용을 잡아보고 안에 필요한 또 자리 한번 잡아봅시다. 여기가 됐지? 이번에 보니까 뉴스 사막화래. 뉴스 사막화 동그라미 쳐보고요. 자 지역에서 즉 외딴 지역에서는 뉴스를 제공해주는 업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야. 언론이 다 떠나버리니까. 되니? 그게 뉴스 사막화야. 그러면 언론의 주권이 누구한테 가냐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주권이 대중에게 이동한대. 여기가 됐지? 자 시민들은 기술적 도구 동그라미 쳐. 이게 바로 뭐야? 인터넷이나 SNS야. 그거를 활용하여 직접 뉴스를 생산하고 검증하는 능동적 정보 매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이 안 되니까 지역에 뉴스를 발행하던 뉴스 언론인들이 다 없어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뉴스는 어떻게 내긴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내야 되냐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대중들이 뉴스를 만들어내면서 배포하는 역할까지 한다는 얘기야. 여기가 됐지? 그 흐름을 가면서 가봅시다. 자, 쭉 한번 빨리 한번 가보자. 1번입니다. 자, increase community engagement야. 그러면 증가하는 커뮤니티의 개입이래. 참여래. 어디에 참여냐면 프로페셔널 저널리스트야. 전문적인 언론의 참여야. 온데론 그들의 스스로 will not solve 뭐 할 수 없냐면 해결할 수 없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대. making the news more relevant야. 뉴스를 좀 더 관련 있게 만드는 거야. 모든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전통적인 뉴스 조직들은 이미 버려버렸대. 뭘 버려버렸냐면 많은 공동체들, 지역을 버려버린 거야. 돈이 안 되니까. 너무 조금이니까. Leaving behind the news desert야. 이거 분사문이네. 뭐 하면서? 자, 뉴스 산업화를 남겨두면서야. 그게 선생님이 미리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이야. 그럼 이럴 때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바뀌는지 보자. 2번 문장 그대로 한번 가볼게. 그런 지역에서는 citizen must take up the responsibility. 시민들이 책임을 떠맡는데. 그니 동명사가 3개가 병렬 잡혔네. for 동그라미 치고 노란색 하이라이트 친 자리가 병렬 구조 3가지 잡힙니다. 뭐 하면서 discovering information 정보를 개발하고 holding the power accountable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책임을 어떻게 한 상태로 두면서 권력층의 책임을 추궁하는 거야. 누가 하는 거야? 시민들이 하는 거야. 여기가 됐지? 그 다음에 telling the news for themselves야. 그들 자신과 그들의 이웃들에 관해서 뉴스를 뭐 하면서 telling이니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야. 변적절까지. 그럼 1번 지문, 2번 지문은 별문제가 없어. 됐어요? 그럼 3번 문장은 또 별표 하나 쳐보자. 이제 3번 문장 살펴보자 이제. 자, 이 지문은 1번, 2번은 자 어떻게 보면 예시라고 보면 되고 그 예시가 어떻게 구체화되고 좀 더 집약되는 게 3번 문장이야. 그래서 별표는 우리 3번 문장에다 별표를 하나 칠 거야. 자, 이 지문의 3번 문장이 제일 좋다라고 일단 보면 된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democratization 이런 요게 나왔어, 그렇지? 정보의 민주화야. 이거 좋은 말이거든. 자, 정보의 민주화야. 뭐를 통한 정보의 민주화냐면 여기 있네. 이 disruption이란 말은 격변이라는 뜻이야. 격변. 뭐의 격변이냐면 약이 된 거야. 컴퓨터에 의해서
야기된 거야. 인터넷에 의해서 야기되는 격번을 통한 정보의 민주화네. 됐어 여기까지? 그럼 정보의 민주화는 뭐란 얘기야? 예전에는 정보는 언론인만 가지고 있었던 게 이 격변을 통해서 뭐가 돼버린 거야? 대중들이 갖게 된 게 바로 정보의 민주화야. 알겠어? 여기까지 이 내용이 이해돼야 돼. 갑자기 정보의 민주화가 왜 나왔냐 생각해야 돼 지금. 예전엔 누가 무조건 정보를 다 독점했어? 언론인이지. 근데 언론이 버렸대 그 나라 그 지역을. 그럼 결국엔 정보가 누구한테 손에 달려 있어? 대중한테 가는 거지. 그게 바로 정보의 민주화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건 뭐냐면 허락한데 시민들이 뭐 하게끔 다시 통제권을 갖게끔. 어디에 통제권이냐면 지역의 뉴스들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끔. 뭐냐면 이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더냐. 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어? 이전에 정보를 누가 독점했기 때문에 언론인이. 됐니? 자, 그리고 그것은 이 콜댐이야. 맨 밑줄 치고 우리 댐이 가리키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citizen이야. 시민들한테 뭐 하냐면 take great care in the gathering 이란 표현이 나왔네. 뭐 하냐면 자 수집하는데 그치? 또 그리고 전파하는데 dissemination 동그라미 치고 전파입니다. What they discover and think they know. 그들이 알기, 그들이 발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전파와 그 다음에 뭐라고? 수집에 관심을 갖도록 어떻게 한대? 요구한대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3번 문장은 무슨 내용이라고? 자, 정보가 누구한테, 자, 언론과 정보가 누구한테 들어가게 됐다? 대중한테 들어가게 됐다는 내용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카톡으로 질문을 받아보면,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게 왜 튀어나오냐고 물어보는 경향들이 대부분이야. 왜냐면 make sense가 안 되니까 위아래 문장이.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2번 지문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자리는 3번 문장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3번 별표 하나 쳐놓고 4번 가보자. Journalism, perhaps like never before. 아마도 전에 없던 방식으로.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전에가 없던 방식으로 like never before니까 belong to the people rather than the professional journalist, wealthy publisher, even corporate shareholder야. 되니까지? 그럼 3번 문장의 추가 설명이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이제 마무리. 5번입니다. Same technology that had shifted the balance of power toward the people. 그럼 같은 기술이래. 힘의 권력의 균형을 어느 쪽으로 대중 쪽으로 이동시키는 같은 기술은 그들한테 도구를 준다. 어떤 도구냐면 to act as broadcaster. 뭐냐면 방송사 역할이나 정보의 출판사 역할이래. 즉각적인 공동체, 인접한 공동체에게 필수적이냐. 여기까지 됐지? 그럼 여기 조금 살펴보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여기 them, gives 다음에 them 동그라미 치고 them이 가리키는 건 the people이야. 대중들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them이 가리키는 말이 뭐라고? 대중들이라고. 그리고 좀 더 뭐하냐면 좀 더 중요하게 to save as gatekeeper야. 문지기 역할을 한데 정보의 다른 사람들, 그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야. 여기서 them도 마찬가지 더 people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themselves는 못 들어간다라고 보면 된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이 문제가 바뀔 수 있는 자리는 뭔 자리냐면 얘는 뭐 순서나 삽입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선생님이 볼 땐 뭐냐면 3번 문제의 내용을 보면 돼. 3번 문장을 내용을 바꿔야 되는데 3번 문장을 뭐로 바꾸냐면 빈칸이나 함축이 좋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3번 문장의 빈칸이나 함축으로 바꿀 자리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뒤로 갑시다. 지금 자 우리가 먼저 4강의 게이트웨이 하나 풀었고 그 다음 몇 번 문제를 풀었냐면 2번 문제를 풀었는데 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나는 게이트웨이야. 알겠어? 게이트웨이가 훨씬 내용은 좋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 4번으로 갑니다. 자, 4번 문제를 살펴봅시다. 자, 4강 4번 문제 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위에 있는 내용 한번 쭉 한번 살펴보자. 4강 문제를 가보자. 4번 내면의 사회적 불안을 동그라미 쳐봐. 사회적 불안. 네 안에 있는 사회적 불안을 괜히
타인에게 동그라미 공감과 연민으로 전환함으로써 됐습니까? 여기까지? 무슨 태도를 만들어라? 저 끝에 있는 외향적 태도를 갖춰라. 이런 뜻이야. 다시 한번. 내면의 사회적 불안을 뭐로 바꾸냐면 타인의 공감과 연민으로 바꾸래.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의 성향이 내향적이 아닌 무슨 성향을 바꿔? 외향적인 성향이 될 거라고. 여기까지 됐지? 이 글의 내용이야. 조금만 더 가보자. 1번부터 가볼게. 1번 문장부터 가볼게. If you suffer from social angst라는 표현이 나왔지? 사회적 불안. 자, awkwardness니까 어색함, 그리고 dread, 두려움이 있다면, 고통을 받는다면 알레, 이것은 완벽한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반응이라고. 그 다음 넘어갈게. No matter what it looks like야. No matter what은 whatever이야. 그것이 무엇처럼 보이든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A lot of people are dealing internal anxiety in social situation이야. 사회적 상황에서 내면의 불안감을 많은 사람들이 처리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까지 했지? 그럼 네 생각해봐. 1번 문장과 2번 문장은 나올 게 없어. 맞아, 아니야, 그치? 나올 게 아무리 봐도 없어. 되니? 자, 그렇다면 이제 3번으로 바뀔 때, 3번으로 바뀌었을 때 봐봐. 이제 3번이 어떻게 되나. 그러나 되니? It is actually possible to build your social muscle이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생겨. 자, 이제 3번을 또 한번 살펴보자. 1번과 2번 문장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3번을 풀어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문법적으로 가면 이거 가주어야. 자, 진주어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대.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제 요 상태 요거 좋다, 요거. social muscle이네. 사회적 근육이야. 됐습니까? 사회적 근육은 우리가 처음에 들어갈 때 얘기한 게 바로 뭐야? 타인과 공감과 연민을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사회적 근육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대. 그리고 그것을 사용한대. 그것이 가리키는 말은 사회적 근육이에요. 뭐 하는데? 너의 연결관계를 촉진시키는데. 뭐라? 요거 내용 쳐볼까? 커넥션이 여기서 무슨 뜻이야? 그 사람들과의 관계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됐지? 사람들의 관계야. 너의 사람들의 관계를 촉진시키는데 그것을 사용하는데 가능하대. 그리고 너의 불안은 자, your anxiety는 is giving 자, you 흘러내 너한테 단서를 준대. 무슨 단서냐면 what icebreaker lifeline. icebreaker 하면은 침묵, 어색한 상황을 깨주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lifeline. Other people might be grateful for you.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거야. 뭐 하는데? To extend, 확장하는 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요거에서 조심해야 될 게 요거로 한번 진행 한번 해봅시다. 요거. 자, what은 동그라미 쳐. 자, 네모 한번 쳐놓고. 자, what은 우리가 뭐라고 적어놓냐면 여기서 의문 형용사라고 적어봅시다. 문제와 구제 만들어 볼게요. 얘가 의문 형용사. 그럼 의문 형용사라는 표현은 무엇에 라는 뜻이거든? 그럼 뒤에 명사가 있어야 돼. 그 명사가 바로 뭐냐면 아이스브레이커와 라이프라인. 얘가 명사야. 이게 명사라고 의문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는 자리가. 알았어? 그럼 주어는 이 문장의 주어는 뭐야? 얘가 주어예요. might be grateful. 이게 동사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됐지? 그럼 선생님 얘는 원래 자리가 어디 있었어요? 얘를 지워버리잖아? 의문 형용사가 뭘 끌고 온 거야? 명사를 끌고 온 건데 얘가 원래 여기 있었던 거야. 요렇게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해석을 어떻게 했냐? 다른 사람들은 감사할지도 모른다. 너에게 대체 뭐 하는 거? 확장시켜주는 거야. 됐어? 얘와 얘를. 됐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지? 그래서 의문형용사 what이 뭐를 가져온다? 명사를 앞으로 가져오는 자리라고 보면 된다야. 알았니? 여기까지? 그렇다면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을 해보니까 몇 번이 좋다? 3번 문장이 좋다야. 별 붙여야지. 여기까지 됐어요. 따라와 안 따라와 빨리 게. 별점 없지? 그럼 이제 4번 문장부터 쭉 한번 가보자. Truly listen to what your anxiety is signaling to you야. 자, 진정으로 정말로 들으래. 너의 불안이 신호를 주는 거 너에게 뭐에 대해서? Where you feel uncertain or insecure야. 자, 그럼 뭔 소리야? 너가 어디서 불안과 그 다음에 어디 불안정을 느끼냐? 했니? 그리고 나서 뭐하냐? 실천해버려. 공감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손을 내미는 거야.
who might be in the same boat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 여기가 됐지? 따라오지? 넘어갈게. Remember that flipping anxiety into compassion이래. 불안을 연민으로 바꾸는 것은 너 안에 있는 내재한 어떤 것이다. It is in fact what your anxiety was designed to do for you네. 그럼 너의 불안은 뭐냐면 디자인된 거다. 고안된 거다. 자, 여러분을 위해 너를 위해서 하도록 고안된 거다라고. 여기가 됐지? 그러면서 5번 문장은 빨간색으로 쳤지만 얘는 주제문을 반복한 자리야. 알겠습니까? 넘어갈게. Together, compassion and empathy can buffer야. buffer는 완화하다. 그렇지? buffer는 뭔 뜻이라고? 완화하다. mitigate, cushion 이런 표현 바꿔 쓸 수 있겠다. relieve 이런 말.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거는 아래 적어놨어. 됐니? 자, 그 다음에 가보자. You can use your anxiety to be more outward facing 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외향적으로 바꿀 수 있다야. 그니? 그럼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외향적으로 바뀌면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어떤 사람이 연민과 동정을 다른 사람한테 줬어. 또 그 사람도 연민과 동정을 다른 사람한테 줬어. 결국에는 근데 전 지구적으로 좋은 사람만 나오겠지. 여기까지 그게 바로 뭐다? 8번 문장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한 사람이 시작을 하면 결국에는 8번 문장처럼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연민의 확산이 돼버리는 거야. 알았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8번 문장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따라오지? 자, 그렇다면 4번 문제에서 굳이 하나를 뽑아낸다라면 나는 3번 문장을 뽑아내고 싶다라고.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3번 문장을 뽑아내보면 3번 문장에서 뭔가는 튀어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선생님 1, 2, 3, 4, 5, 6, 7, 8번 문장을 가지고 얘가 변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말을 한다라면 됐니? 여기까지? 나는 일단은 3번 문장의 내용은 나올 것 같아. 만약에 나온다라면 내용은 어떻게 만들어내냐? 함축 아니면 빈칸일 거라고. 여기까지 됐지? 함축 아니면 빈칸 문제를 3번 문장으로 만들어낼 거야. 자, 그게 아니라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 난 이거 어법 추론도 괜찮은 것 같아. 어법 중간중간에 어법이 연결되는 자리가 꽤 있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내용이면 3번 문장을 자 빈칸으로 만들 거고 내용이 아니라면 어법 추론 문제 괜찮은 문제라고 보면 된다. 여기까지 됐지? 뒤로 넘어갑시다. 자, 5강은 붙여놨어. 되니? 5강은 붙여놨는데 선생님 보니까 5강의 게이트웨이도 나올 자리는 아니고 됐어? 여기까지? 5강의 1, 2, 3, 4, 5번, 1, 2, 3, 4번도 막상 읽어보니까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지문은 아니야. 알겠어? 여기까지? 그러면 뭘 하냐면 변형 문제를 만들어놨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 변형 문제를 좀 풀으라고. 알겠어요? 넘어갈게. 니네 기억나잖아. 뭐냐면 저거 뭐야? 우리 교과서 문제도 안 했잖아. 그냥 문제만 몇 개 풀었잖아. 되니? 그런 식으로 문제만 풀라고. 문제 풀 때 이해가 안 되면 앞으로 넘어가든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몇 강으로 갈 거냐면 11강을 갑니다. 이제 중요한 자리가 이제 생겨. 여기서부터 좀 생각을 좀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3강부터 지금 몇 강까지야? 3, 4, 5, 6, 7강까지 있지? 여기는 사실 이렇게 집중을 많이 안 해도 되는 자리야. 이제부터 나올 자리가 이제 11, 12, 13, 14, 15, 16, 17, 18, 19강까지야. 여기가 제일 이제 골치 아픈 자리라고. 되니?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 자, 11강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할 겁니다. 11강. 됐어? 자, 우리 11강의 게이트웨이는 그냥 간단하게 풀어보자. 11강의 게이트웨이부터 가자. 왜냐면 니네 선생님 11강 게이트웨이 안 들어갔더라고. 되니? 요거 하나만 풀고 가보자고. 알겠지? 쭉 한번 읽고 가보자. 자, 봅시다. 인류 적응력의 비밀이래. 사회적 학습을 통한 적응 정보 축적을 얘기한다. 쭉 한번 읽어볼게. We are exceptionally. 우리는 대단히 똑똑하고요. It helps us adopt. adopt는 자 적응하다니까 우리가 적응하는데 도와준대. this가 가리키는 말은 우리가 똑똑한 거야. 되니? To wide range of environment. 다양한 환경에. We are not nearly smart enough as individual이야. 우리는 대체 전혀 똑똑하지 않대. 개별적으로는. 자,
to solve the adaptive problem이니까 적응 문제를 해결할 만큼 현대 인류가 직면하는. 됐습니까? 여기까지? 넘어가 되겠다. 자, 3번 문장. The package of tools for raising techniques, ecological knowledge and social arrangement야. 도구와 채집 기술과 생태 지식과 사회적 설비의 모음은 뭐에 사용되는? 자, used by any group of appraiser이야. 수렵 채집의 어떤 집단에 사용되는. 너무 복잡하되 한 개인이 만들어내니까. 이해된 얘기까지? 그러면 한 사람이 똑똑한 걸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지금 얘기로는. 조금만 더 보자. We are able to learn all the things. 우리 모두는 배울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각각의 많은 다른 환경들에서 우리가 사는. in which 일단 동그라미 쳐볼까? 한 번만 다시 정리 한번 해보자. in which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 뒤에 live라는 놈은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였어.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어도 완전한 거야. 이게 불완전하게 만들어지려면 we live in이 돼야지 불완전해진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in which는 뭐로 바꾸냐면 where로 바꿀 수 있겠지. 앞에 environment니까. 알았어? 여기까지? 넘어갈게. 자, 5번. We are much better at learning from others. And other species 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are 동그라미 치고 대동사야. 대동사 문제는 조심해야지 항상. 앞에 비동사면 비동사로 받고 뭐 일반 동사면 일반 동사 두로 일반 동사를 받는 두로 받는다. 여기까지 됐지? 그럼 마무리 하나만 더 끝내볼게. 6번 문장입니다. These psychologists allow human population. 인간 집단이 축적 학용을 허락한대. Tools of adaptive information이니까 방대한 적응력 정보를 훨씬 능가하는 개인의 발명 능력을. 된 얘기까지?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 니네가 선생님이 이걸 왜 안 뽑았을까? 뽑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니네 선생님들은 뭐냐? 일단 내용 문제 어려운 내용 좋아하잖아. 이건 안 들어가잖아 이거. 그래서 여기까지. 이거 내가 볼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올 자리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뒤로 갑시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뭐를 할 거냐면 1번 문제를 갑니다. 여기서는 세 문제가 나와. 1, 2, 3번 문제였어. 1번을 가봅시다. 1번에 근데 내가 볼 때 1번에는 별표 하나를 칠 거야. 아까 선생님 4강 게이트웨이에 별표 치라고 했잖아. 이 문제 별표 쳐야 돼. 이 문제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안에 내용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문제니까 이거 조금 살펴보자. 자, 일단 내용을 보면 슈퍼마켓에서 목록에 따라 필요한 물건을 사듯이 자, 조사 보고서 작성 시에도 교사가 요구한 쇼핑 목록에 맞춰 필요한 정보만 선별해 기록해야 한다야. 발음접자까지. 그러니까 니네가 도서관 가서 이것저것 다 뽑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목록에서 체크하면서 뽑아내라는 얘기야. 뭐 할 때조차도 조사 보고서 작성할 때조차도. 내용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럼 쭉 갑니다. 자, here is an application method for the research paper야. 조사 보고서에 대한 비유가 은을 적용함이 있대. below grade level reader야. 그러면 자 무슨 말이냐면 자 below grade level readers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뭐 중학교 수준 이하야. 어디에 my urban middle school이니까 내 도해지 중학교 학년 수준 이하의 읽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have a great deal of difficulty doing이야.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 뭐 하는데? 조사를 하는데야. 여기가 대체? 자, 위에 한 밑줄 쳐놔보자. 여기 어디냐면 이 자리에 한 밑줄 쳐놓고 수고 하나 정리 한번 해보자. have a great deal of difficulty니까 have a difficulty in ing 구조입니다. 여기가 대체? 그래서 투부정사 못 들어가서 표시 한번 합시다. 자, their answer. 그들의 대답은 when they are assigned. 그러면 assigned 앞에 they가 왜 생략됐는지 이해되지? 이거 우리 뭐야? 접속사를 살려둔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되니? 자, 그들의 대답은 그들이 할당을 받았을 때 뭐를 할당을 받았을 때 보고서를 쓰라는 할당을 받았을 때 is to come to the media center. 미디어 센터에 가서
카피한데 여기 verbatim이라는 표현 나왔지, 그치? 글자 그대로 말 그대로란 뜻이야. 괜히 동그라미처럼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베낀데 encyclopedia 백과사전의 기사를 그리고 whatever source they have located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그것들이 위치해 있는 원천에 무엇이든지 간에 복사를 다 해버린대. 여기까지 됐지? 자 여기 또 이상한 거 하나 나왔어. 어디 이상한 게 나왔냐면 요 자리에 하나 이상한 자리가 하나 나왔네. 요 자리에 하나 이상한 자리가 나왔네. 됐습니까? 여기까지? 여기 갑자기 B라는 동사 원형이 왜 나왔냐면 위에 적어놨지? 뭐라고 적어놨냐면 밑에다 적어놨어. whether 주어 비동사 되니? 이거를 어디로 바꿔? be 주어로 바꾼 이유는 whether 동그라미 쳐 뒤에 whether이 뭐 했기 때문에 생략됐기 때문에 도치가 일어난 거야. 인지 아닌지라는 뜻입니다. 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되니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비동사 동사 원형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원래 여기 whether 들어가고 주어 동사 구조였다라고 되니 여기까지? 근데 whether이 생략되면서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뀐다라고 여기까지 됐지? 넘어갑시다. 자 조금만 더 보자. 4번 to try to get the student to understand야. 그 학생이 이해하게끔 노력하기 위하여 흔히 why it is not necessary 그게 불필요한지 기사의 모든 것을 베끼는 게 왜 불필요한지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나는 비유를 사용했다. 슈퍼마켓의 비유를. 됐습니까? 여기까지. 조사 보고서 작성할 때 모든 기사를 다 베끼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슈퍼마켓에서 비교를 했대. 넘어갈게. I asked them. 뱀이 가리키는 말은 아까 중학생. 나는 그들한테 물어봤대. If everything in the supermarket is useful야. 슈퍼마켓에 있는 모든 것이 이용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토론한데 뭘 가지고 with the usual conclusion 일반적인 결론이 이렇게 되면서야 되니? with 동그라미 치고 being은 동그라미 쳐줘야 돼. 뭐 하면서 이러한 일반적인 유용한 결론이 어떻게 일반적인 결론이 되면서야 되니? 토론을 했어. 뭐라고 토론했냐면 it is useful이야.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is가 또 조심해야지. is 동그라미 쳐놔야지. 헷갈릴 거야. 그것은 유용하대. 되니? 그러나 we don't buy everything all the time. 우리는 항상 모든 걸 모든 걸 구매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뭐랑 얘기를 할 때 슈퍼마켓에서 얘기할 때조차도 됐어 여기까지? 유용은 하지만 모든 걸 구매하지는 않는다. 알았어 여기까지? 그러면 나는 이 문제에서 5번 문장 일단 별표 쳐야 될 것 같아. 알겠어 여기까지? 여기서 바뀔 수 있는 자리가 꽤 있을 거 보이니까 여기까지 됐냐? 5번 문장. Then I ask why they don't buy everything each time they go야. 그리고 나서 나는 그들한테 물어봤대. 왜 그들이 모든 걸 안 사냐고 갈 때마다 How they determine what to buy when they go with their parents야. 어떻게 그들이 결정하는지 무엇을 살 건지. 자, 그들이 부모들과 같이 어떻게 갔을 때야. 얘는 필요 없고 Someone usually mention 어떤 사람이 언급을 하는데 뭐라고? They have a list. 여기서 이제 해결책이 하나 나왔어.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동그라미 쳐야 될 게 어디? 7번 문장에는 list를 동그라미 쳐보자. 목록화라는 표현 list를 동그라미 쳐야 되겠네. 됐지? 요거 동그라미 빨리 쳐. 자, 슈퍼마켓 가듯이 조사 보고서를 할 때도 목록을 만들라고. 여기가 됐지? 그렇다면 8번 문장은 7번 문장에 관련된 내용일 거야. 목록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알았지? 자, 그럼 8번 문장을 가보자. 그 시점부터 I lead a discussion. 토론을 이끈데 how whatever their teacher have asked for야. 그러면 그들의 선생님들이 요구했던 것이 대체 요구했던 무엇이든지 간에 their shopping list야. 그들의 쇼핑 리스트가 되고 그들의 연구조사에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 되니? 그럼 선생님이 얘기했던 모든 게 시험 범위가 되고 맞아 아니야? 그 중에 니네는 뭘 뽑아내야 돼? 가장 중요한 문제를 뽑아내는 개념이랑 이건 똑같은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 가. They should just read. 다 should just read for that information이야. 자, 그들은 뭐 해야 되냐면 자, 정보를 읽어야 하는데 그것을 써내려가야 되는데 노트 형식으로. 여기까지 됐지? 여기서 이 동그라미 치고 이시 가리키는 말은 뭐다? information이야. write down is는 안 되고 write it down이 되는 거야. 이어동사의 대명사 위치니까. 알았어? 여기까지 되냐? 되니? 자, it sometimes help them to understand that. 그것은 때때로 그들한테 이해하게끔 도와준대. copying everything is used. 자, wasteful in the 뭐야? 엔더블 노력이란 표현이야. 모든 걸 베끼는 건 헛된 노력이라는 걸 이해하는데 때때로 도움이 된대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렇다면 이 문제 있지? 이 문제가 몇 번이야? 3번 번이지. 야, 뭐이? 1번 문제니? 1번 문제는 어디 부분과 어디 부분이라고? 5번과 몇 번? 8번 문장을 집중하면 될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 문제가 니네가 생각할 때 나올 문제가 뭐가 있니? 내용은? 내용이 아니라 무슨 문제로 변형될 거 같니? 예측 좀 해봐. 무슨 문제 같아? 이건 어법이야 일단. 어법은 100%. 어법은 가장 좋아. 어법 바꾸기가. 됐어? 여기까지? 어법 바꾸기 가장 좋아 이 문제는. 되니? 그 다음에 만약에 어법이 아니라면, 왜냐면 이번에 보니까 어법 문제가 4문제 나왔는데 한 문제도 외부 지문이야. 그럼 3문제거든? 그럼 니네 결국에 내가 다 추적을 해보니까 시험범에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던 건 빈칸추론이야. 솔직히 말하면 빈칸추론이야. 그러니까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수업 시간에 문제를 가지고 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재봐봐. 어떤 문제는 막 다른 문제 수업 설명할 때 2배, 3배가 들었을까? 그게 기억나는 게 선생님 그냥 플레저랑 관련된 거 있었지? 플레저, 기쁨. 이거 기억나지 나냐 안 나냐? 이거 수업할 때 다른 수업 시간에 2배가 걸렸대. 그럼 얘는 나온다는 얘기야. 뭐만 됐어 여기까지? 그럼 니네가 이거 나온다는 얘기는 나왔잖아. 그리고 이거 나온다는 얘기는 그거는 무조건 내용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좀 한번 생각 좀 해봐.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야 이거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 수업할 때? 왜냐면 보통 감 나오잖아. 1시간에 4지문, 5지문 할 건데 맞잖아. 어떤 지문 막 엄청 오래 걸려. 그러면 그건 한번 조심해야 돼. 알겠어? 여기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얘는 지금 뭐라고 적으라고? 어법 적어 놓고요. 됐습니까? 내용을 만들어낸다라면 내용 문제 빈칸 자리를 만들어낸다라면 딱 한 군데밖에 없어. 어디냐? 8번이야. 8번 문장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 나머지 위에를 바꿀 수는 없거든. 알았니? 됐니? 넘어갑시다. 하나만 더 쉬었다 하자. 자, 몇 번이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조금만 더 가보자. 자, 2번은 확실히 내용이야. 얘는 어법이 아니고 내용이에요. 뭐라고 적냐면 주제나 제목 문제로 바꿔도 나쁘지는 않다. 확실히 내용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가면서 하자. 자, 조금만 가보자. Reformist approaches야. 개혁주의적 접근 방법은 가정한다. 대개하라고. 시장은 작동할 수 있다. 좀 더 equitable이야. 자, 뭐냐면 공정하게 environmental reasonable이야. 환경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은 is the most efficient option available.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시장은 효율성이야. 왜냐하면 시장을 만들어낸 이유가 효율성을 위해서 시장이 마켓이 만들어진 거야. 맞잖아.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시장을 하나 세워놓으면 개인이 따로따로 거래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시장을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시장 마켓은 효율성이야. 여기까지 됐니? 자, 이제 문제는 2번이야. 됐어요? 그러나 자, the logic of market efficiency야. 시장 효율성의 논리는 generally rotates on이지? rotates on 동그라미 쳐? 움직인다? 뭐로 움직이냐? 순전히 동그라미 쳐? monetary calculation이니까 금전적인 계산으로만 움직인대. 맞지? 시장의 효율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전적인 효율성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게 효율적이니까 만들어낸다라고. 자, effectively reasoning in a whole of mirror and mark. 자,
marginalizing real social environmental value야. 이거 정리하는 말 해야 돼. 거기 선생님이 뭐 했냐면 보라색으로 쳐놨지 이게 함축음이 좋을 것 같아서 표시해 놓은 거야. 함축음이라고 적어놔봐. 뭐라고 정리하냐? 실질적으로 거울의 방식의 사고에 따라 그럼 밑에 또 적어놨잖아. 거울의 방식의 사고가 뭐야? 밑줄 뭐냐? 자기 논리에 스스로 갇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래. 되냐 안 되냐 여기까지? 그게 바로 effective reasoning이나 whole mirror의 의미야. 되냐? 그럼 얘는 무조건 함축음이 맞지? 맞지 않니? 그치? 자, 빈칸이나 함축음으로 쓸 수 있다는 자리가 그 자리라고. 그리고 주변화하다 진정한 사회적 환경적 가치들은 자 어디 소외시킨다 주변화한다라고.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2번 문장은 뭐라고? 1번에 뭐라고 했어? 시장 시스템은 효율적이라고 그랬지?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야. 그게 2번이야. 알겠어? 밑으로 간다. 3번 Familiar exemplar conventional food retailer의 친숙한 사례가 전통적인 음식 소매업체래. 슈퍼마켓 which purchase fruit and vegetable as cheaply as possible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과일과 야채를 가능한 싸게 구매하려고 하는 슈퍼마켓이래. 그러면 슈퍼마켓 입장에서는 가장 싸게 구입한 게 가장 효율적인 거야. 시장 논리에 따르면.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지. 아까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지? 2번 문장을 다시 보면 real social environmental issue를 주변화하다 소외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슈퍼마켓에서 가장 싸게만 산다라고 얘기하면 사회적 환경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몇 번이냐면 4번 문장이야. 알겠어? Inexpensive produce 뭐냐? 저렴한 농산물은 재배된다. Using soil and water damaging fertilizer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는 비료를 가지고 맞지? 그럼 얘는 환경 문제를 만들어낸다. 또 하나 by poorly paid illegal migrant workers라는 표현이 나니까 이건 사회적 문제야. 빨리 밑에 적어야지. 앞에는 환경적 문제, 뒤에는 사회적 문제. 뭐냐면 불법 체류자들한테 돈을 조금 주는 거야. 알았어? 여기까지 불법 이민자들한테. 그리고 transport long distance 먼 거리를 수송한다. 좀 더 싼 노동력을 사용하고 환경적으로 damaging practice를 하면서 되게 그러면 3번 문장은 뭐라고? 2번 문장의 내용에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야기한다 그랬잖아. 그거에 대한 예시라고 보면 된다. 알았어요? 넘어갈게. 자 5번 However organic farmer 그럼 organic farmer 동그라미 치고 아까 뭐의 반대냐면 자 싸게만 재배하려고 하는 사람의 반대네. 싸게만 사려고 하는 반대. 자 유기농 농민들은 팔로우 따를 수 있다. 친환경적인 건전한 관행을. 그리고 뭐 하느냐면 자 확실히 할 수 있다. 그들이 지불하다. 뭘 지불하냐면 그들의 노동자한테 공정한 임금. 만일 음식 가격이 높으면 되니 supply for the elite demand야. 변적절까지 넘어갈게. 6번 자 by its very nature야. 바로 그 본질로 인해 one never managed to escape conundrum이야. 또 그럼 쳐야지. 난제를 벗어날 수는 없다. production for trade in paid야. 거래를 위한 생산이 수반하는 난제를 피할 수는 없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거래를 위한 생산이 수반하는 난제가 뭐야? 물건을 서로 교환하고 거래할 때 꼭 필요한 게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거든? 그 가격에 대한 효율성을 적합을 시키면 무조건 효율성에 의한 가격만 생각을 한다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게 난제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넘어갈게. Real social and environmental value involved in caring for people and earth야. 자, 뭐냐? 자, 진정한 사회적 환경적 가치래. 돌보는 걸 포함하는 거야. 사람들과 지구를. 되니 강조한대. 뭘 강조하냐면 불평등을 강조하고 시장 뭐냐? 시장 지향적 활동에 자 뭐야 피해와 불평등을 부각한대요.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되니? 여기가 됐지? 자 그러면 내가 볼 때 이 문제는 뭐라고 일단 내용 문제라고 무조건 내용 문제라고 그랬지? 그럼 주제 제목이 좋아. 주제 제목 문제 괜찮고 선생님 볼 때는 여기에는 개념이 두 가지가 개념이 나와. 하나는 뭐라고 그랬지? 첫 번째는 시장의 지향적인 접근법을 가지는 부분과 시장에 지향을 하지 않는 부분 있지? 그러니까 유기농 농업 같은 거 말하는 거다. 그렇지?
그러면 두 부류로 나눠지니까 얘는 순서야. 그러면 순서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순서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적어놓냐면 주제 제목 문제 또는 순서 문제라고 적어놓읍시다. 됐어? 쉬었다가 합시다. 됐니? 쉬었다가 합시다. 여기 오는 애들은 얘기 들어. 숙제 검사 한다 그랬어. 숙제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이거 안 하면 엄청 밀린다 그랬어. 그래서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진짜 해와. 종훈이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내가 안 했을 것 같아 보니까. 아시야. 얘네들 이거 거기 가졌어. 이거 스티커 뭐 넣었어? 뭐를 숙제 보내 진짜 보내. 저 진짜 많이 보냈어요. 인고? 거기에 35만 예? 얘 원래 안 진짜로? 아니야. 진짜야. 진짜야. 얘 진짜 빠모트야. 요즘 저거냐? 저거지. 수행평가 때는 아니야? 고3까지 링곰이라고 같이 나왔네. 링곰. 그러니까. 아 링곰이라고. 그러니까 링곰이라고 링곰이라고 그런 말해. 메타몽. 데크야. 메타몽 지금. 응. 그걸 잘 몰라. 봤어. 아니 근데 네가 다 말했던 거 같아. 피카츄가 두 개인데 얘는 어휘는 모른다. 어법은 다. 너 어법 잘 내가 잘 준비됐어. 얘는 못 봤는데. 삽입은 내부였고 순서는 외부였어. 근데 순서는 A, B, A, C가 하나 있다고 했잖아. 1번에 5번에 했잖아. 그거 하나 맞췄으면 괜찮았겠다. 어제 나 그래서 경쟁. 수업하고 있는데 그냥 혼자 나와. 아 맛있다. 응.